세종고운고등학교 2021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2 약수의 모임. 12 약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죠. 루트 2에 가까운, 인구가 많은, 작은, 착한 이런 애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두 집합 AB가 각각 A는 1, 2, 3을 원소로 갖고 B는 1, 4를 원소로 가질 때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A 차집합 B를 구해주세요. 먼저 서로의 교집합에 1이 있고, 그리고 2,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겠죠. A 차집합 B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보기에서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파이는 무리수이다. 맞죠? 참인 명제죠. 한강은 긴 강이다. 얘네는 명제가 될 수 없죠. 2 더하기 3은 5이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치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하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다음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함수이려면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한테 대응이 되어야죠. 지금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고 여기도 하나씩 다 대응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대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정의역이 0, 1인 두 함수 fx는 ax 플러스 1,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서로 같을 때 k-a 값을 구해주세요. 서로의 값이 같다, 함수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으로 나와야겠죠. 0을 대입해주면 f0은 1, g0은 0, 0 돼가지고 k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1은 1 대입해주면 1 빼기 3 더하기 1.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k-a는 1 마이너스 2가 돼서 1 플러스 2, 즉 3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두 함수 fg를 그림과 같이 정의할 때 f1 더하기 g 역함수 2의 값을 구해볼게요. f1은 2이고 g 역함수 2는 거꾸로 3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두 집합 a는 5의 약수, b는 20의 약수 이라 했을 때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래요. 서로소라는 거죠. B 합집합 X는 B라는 것은 B가 X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가 지금 보면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겠죠.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A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2, 40, 20은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원소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6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p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5라고 나와있네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몫은 qx 라고 해주고 나머지 2x 더하기 5라고 해줄 수 있죠. 이때 px를 x-1로 나눈 나머지, 즉 p1을 구해달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고 1 대입해주면 2 더하기 5는 7,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고은이는 학교 학생을 대상이 아니라 대상으로
배구 실용음악 요리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배구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고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 요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는 7명이었다. 이때 배구 실용음악 요리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란 것은 배구 실용 요리의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볼게요. 배구 실용 요리가 있어요. 여기서 배구는 24명, 실용음악은 30명, 요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은 7명, 그리고 배구와 실용음악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여기는 11명, 여기 나머지 이만큼의 학생 수는 24에서 11을 빼준 13명,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30에서 11을 빼준 19명이 되겠죠. 전체 합집합의 학생 수는 더해주면 30 더하기 20, 서로 더해주면 50,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루트 9, 3은 무리수이다. 아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과 같죠. 판별식 d를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 c a는 1이니까 생략해 줄게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2는 3,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죠. 판별식 d가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만 이 그래프는 여기 이 구간 때문에 참이 될 수 없죠. 항상 이 구간에선 참이지만 여기선 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은 아닙니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x다. 맞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10a 더하기 2a-4분의 5는 a는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때 pq의 값을 구해주세요. a는 2보다 크다. 산술기하 평균이죠. 분모를 2로 분배법칙 해주고 10으로 분배법칙 해주고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빼기 2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 더하기 2는 10과 곱해서 밖으로 나갈게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 2 에다 루트 씌워주고 2를 곱한 결과보다 얘네가 더 크거나 같죠. 더하기 20 뒤에 똑같이 해줄게요. 약분 5, 25 루트 나오면 5 곱하기 2는 10 더하기 20은 30이 최소값이네요. Q는 30. A와 P가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 자체가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최소값을 갖죠. 가서 곱해주면 20a-2의 제곱은 5 나눠주면 20분의 5 4분의 1 루트 씌워주면 절대값 a-2가 4분의 여기도 루트 씌워줘야죠. 얘는 이제 생략해주고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값을 풀어주면 a-2가 풀마 2분의 1이 되고 a는 2 풀마 2분의 1이 돼요. 여기서 a가 2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a는 2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pq의 값은 p가 2분의 5 곱하기 q는 30, 결과는 75.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an은
다음과 같아요. 2n-1과 17 사이의 x 자연수 값을 갖고 이때 a1에서 an까지의 교집합을 해줬더니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a1은 대입해주면 1에서 17까지 자연수, 즉 자연수니까 2에서 16이 되겠죠. a2는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면 3에서 17까지, 그러면 자연수 4에서 16까지가 될 테고, a3은 5에서 17, 6에서 16까지의 자연수를 갖게 되겠죠. 얘네들을 교집합을 하면 계속 뒤에 나오는 애들로 결과가 나오네요. 얘와 교집합해주면 이 결과고, 얘까지 교집합해주면 a3이 얘네의 교집합 결과가 되겠네요. 얘네들을 전부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된다는 것은 an이 공집합이어야 된다. 공집합이 되어야만 얘네들을 전부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an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 여기 몇이 오면 되죠? 16과 17 사이에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n-1이 16이 되면 되겠죠. 2n은 17, n은 2분의 17, 2분의 17은 8.5예요. 8.5는 자연수가 아니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8 또는 9 정도로 예측을 해볼게요. 8을 대입해주면 15가 되죠. 15와 17 사이에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9,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집합 x 1, 2, 3, 4를 원수로 갖고 x에서 y로의 항등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가 각각 f, g, h라 하자.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4 빼기 h3의 값을 구해볼게요. 먼저 fx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택해요. f2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g3도 얘와 같기 때문에 2, h4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2를 선택하게 되겠죠. g1 더하기 g3은 g2 더하기 g4와 같다. g1, 3, 2, 4 얘네들은 gx의 치역들인데 치역들을 서로 같다 라는 것은 반반씩 이 전체 결과의 반반을 가져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역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면 10이에요. 10을 두 개씩 가져가서 서로 같다는 것은 5와 5라는 결과로 나오겠죠. 즉 좌변도 5, 우변도 5니까 G3이 2예요. G1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G2와 G4는 둘 중 하나를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뭐를 선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F2는 2이고 G2는 알 수 없고 H2는 2, 2 곱하기 2는 4, G2가 4가 되어야겠죠. G4는 자연스럽게 1이 됩니다. F1은 1 더하기 G4 1, H3 2, 결과는 0,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 fx는 다음과 같대요. x가 유리수면 그대로 나오고 무리수면 제곱을 해서 나올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제곱해서 나오고 2는 유리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빼주면 0, 기억은 참이네요. 함수 f의 치역은 유리수의 집합이다. 이거는 반례가 있습니다. 파이는 제곱을 해줘도 계속 무리수죠. 반례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의 집합이 치역이 될 수 없고,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말은 1대1 함수의 정의죠. 참고로 얘네의 대우인 얘네도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루트 2가 2로 나왔고 2가 2로 나왔다는 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x는 절대값 2x-4 더하기 ax-3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상수 a값의 범위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 1참수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증가 또는 감소. 중간에 증가하다 감소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x를 먼저 2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줄게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그대로 나오겠죠. x로 분배 법칙 해주고 마찬가지로 2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고 x로 분배 법칙.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고 계속 감소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그래서 서로의 기울기 곱이 양수가 되어야 돼요.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0보다 크면 양쪽 끝값을 갖게 되겠죠.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두 함수 fx는 다음과 같고 x-2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네요. 그리고 gx는 3x 1보다 작을 때는 3x라는 그래프이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아까 전에 연습 많이 했고 중학생 때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갈게요. 1,3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데 오른쪽만 존재하겠죠. 얘네 또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f 역함수 마이너스 8 얘네 먼저 해줄게요. 이 값을 k라고 놓아줄게요. 양쪽에 f를 해주면 상수함수가 아니라 항등함수죠.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마이너스 8로 나오게 돼요. fk가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을 x에 넣어줬을 때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6 빼기 2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k는 아까 뭐였죠? 처음에 f 역함수 마이너스 8을 k라고 했었죠. 얘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 값이 우리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g 역함수 마이너스 6 마찬가지로 이 값을 m이라고 놓았을 때 양쪽에 g를 해줄게요. 없어지고 gm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건데 m을 위에다 넣어줄 때도 있고 밑에다 넣어줄 수도 있죠. 자, 3m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은 m이 마이너스 2. 지금 m은 x값을 의미하는 건데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죠. 그래서 만족을 하네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밑에 넣으면 당연히 위에가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m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주고 좌변으로 넘어와서 계산을 해주면 판별식 d를 썼을 때 4분의 d를 써주면 0보다 작아요. 실근을 갖지 않죠. 그래서 m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m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를 구해줄게요. 여기 문제가 잘못됐네요. 는 8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GFA 값이 몇이 되어야겠어요? 얘 넘어가서 더해주면 10이 되어야겠죠. FA는 참고로 여기 A를 넣어주면 A-2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A-2 FA가 A-2니까 대입을 해주면 GA-2가 10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대입을 해볼게요. 위에 대입해주면 3A-2는 10 3A-6은 10 3a는 16, a는 3분의 16이 되는데 1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a는 3분의 16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밑에 식에 대입을 해줄게요. a-2 대입해주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 더하기 4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더하기 4 넘어오면 빼기 10는 0.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2에다가 빼기 10을 해주면 더하기 2는 0.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6a가 여기 있죠. 그러면 더하기 2가 넘어가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이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4가 정답이 됩니다. 19번 전체 집합 U x는 12 이하의 자연수 A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명제 A,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2분의 A는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일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먼저 U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게요. 여기서 A는 얘네들 원소로 갖는, 즉 X가 아니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그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위에서부터 더해줘야겠죠. 먼저 11을 원소로 갖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11을 2로 나눠준 6은 원소로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6을 원소로 가져도 되지만 6을 원소로 갖게 되면 11을 원소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6을 선택하지 않고 11을 선택하는 게 A의 최대값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 11도 원소로 가져야 최대값이 될 수 있을 테고 10을 원소로 갖고 그러면 5를 원소로 가질 수 없죠. 9를 원소로 갖고 8을 원소로 가지면 4를 원소로 가질 수 없고 7을 원소로 갖고 3, 2를 원소로 갖는데 1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이 A의 모든 원소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2 더하기 3, 5, 5 더하기 7, 12, 8 더해주면 20, 29, 39, 50, 62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먼저 p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 얘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인데 서로의 합이 마이너스 2k가 되기 위해서 두 개의 마이너스 1을 동시에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사실 플러스 1이어서 식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더하기 1 얘네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k이고 두 개의 곱이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0보다 작대요. 이때 부정 q는 얘네들이 반대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죠.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부정 q는 절대값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5와 5 사이 값을 갖고 3분의 k가 가서 더해주면 3분의 k-5와 3분의 k 플러스 5 사이 값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정 q는 얘네의 반대쪽, 즉 x가 3분의 k-5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k 더하기 5보다 크면 되겠죠. 얘도 풀어주면 k-1보다 작거나 k 플러스 1보다 크면 되겠죠. 얘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간단히 나타낸 거죠.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했을 때 모든 실수가 되지 않게 해달라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있고 q의 여집합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q의 여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서로 합집합을 했을 때 모든 실수가 되죠. 하지만 다음 그림처럼 있으면 얘네들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여될 수 없어요. 즉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P의 여집합 K-1,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등호가 있어야죠. 여기 등호가 있고, 여기는 Q의 여집합은 3분의 K-5 기준으로 등호가 없습니다. 이때 얘는 이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등호를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고, 지금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빈 공간이 생겨서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여되지 않고 거짓이 될 수 있겠죠. 가서 빼주면 3분의 2K, 더해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6. 가서 빼주면 3분의 2K, 가서 빼주면 4, 6.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q의 여집합이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일단은 참이되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가 참이되려면 p의 여집합이 있고 q의 여집합이 이 안에 있는 경우에 서로 합집합을 해주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의 값은 3분의 k 더하기 5고 예의 값은 k-1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p의 여집합이 등호가 있고 얘는 비어있지만 서로 같아도 여기 이미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빈 부분이 없어요. 합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되거나 또는 Q의 여집합이 여기 있지 않고 이 오른쪽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때의 조건은 이 작은 값 3분의 K-5가 Q 여집합은 등호가 없었죠. P 여집합 큰 값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죠. 둘 중 하나를 만족해주면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얘네들이 합집합이 모든 실수를 포함하게 되겠죠. 참이 되겠죠. 먼저 계산해주면 3분의 2K 가서 더해주면 6 역수로 가서 곱해주면 9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줄 수 있고, 얘는 가서 빼주면 3분의 2K 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값 또는 이 값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이 반대, 즉 마이너스 9 그리고 9 사이 값을 가지면 얘네들은 거짓이 되겠죠. 이때 자연수의 개수는 1번 8개가 되겠죠. 1에서 8까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두 함수 fg에 대하여 fgx는 gfx는 x가 성립할 때 함수 y는 g2x 플러스 4의 역함수를 함수 fx를 이용하여 af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fg를 해줬더니 x가 나왔다는 것은 g가 지금 f의 역함수라는 거죠. f와 f 역함수가 만났을 때 항등함수가 돼서 x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gf가 만나서 x가 됐다는 것은 f가 g의 역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g2x 플러스 4의 역함수를 fx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먼저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줄게요. 일단은 역함수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까지요. 그냥 이 식 자체를 변형을 해줄게요. 먼저 양쪽에 g 역함수를 다음과 같이 양변에 동시에 해줄게요. 양변에 동시에 해준 거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돼서 2x 플러스 4만 남게 되고, 그리고 g 역함수 y인데 g 역함수는 f라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fy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식을 변형했을 뿐이지 이 식 그대로죠. 그럼 이 식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역함수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주면 가서 빼주고 fx 마이너스 4 그리고 2가 가서 나눠주면 2분의 1 fx 마이너스 2는 y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afx 플러스 b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이므로 a 마이너스 b는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다항식 p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q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qx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px를 만족시킨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를 할 때 q3 더하기 r3의 값을 구해달래요. 다항식 qx의 개수는 실수이고요. 먼저 얘네는 인수분해가 되죠. 자, 먼저 qx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을 대입해주면 q2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 됩니다. 2를 대입해보면 q4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전부 0이어야겠죠.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걔네들이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즉 Q4, Q2, Q0이 전부 다 0이라는 겁니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Q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러면 X, X-2, X-4를 인수로 갖는 3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리고 PX를 구해볼게요. PX는 PX 곱하기 지금 X-2는 Q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다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2 X-2를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 라고 해줄 수 있겠죠. X가 가서 약분해주면 약분 해줘서 다음과 같이 되고 X, X-2가 공통인수죠.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와 얘의 합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합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2 괄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px를 다시 한번 q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요. 얘네는 지금 x, x-2가 qx가 갖고 있는 인수죠. x-4꼴로 얘를 바꿔줄 거예요. 식을 어떻게 변형해 줄 거냐면 2로 감싸주고 x-4를 제곱해줘요. 그럼 얘네들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 2를 곱해준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인데 원래 식이랑 같아야 돼요. 같기 위해서는 여기다 몇을 해줘야 마이너스 4x가 되죠? 플러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11을 해주면 플러스 20까지 똑같아지죠. 플러스 12x 마이너스 11을 해줄게요.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4를 해줄게요. 얘네는 0이나 다름없어서 등호에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10이랑 곱해서 밖으로 더하기 48로 나갈게요. 계산해주면 더하기 36. 자, 이때 이 x-2를 분배법칙. 자, 얘와 이 한 묶음의 분배법칙 한 번 해주고 이 플러스 36의 분배법칙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분배법칙 해준 애들은 x-2 그리고 2x-4의 제곱 더하기 12x-4 라고 해줄 수 있고 뒤에 플러스 36 곱하기 x-2라고 해줄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 x-4 분배법칙에서 앞으로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얘네들은 x-2, x-4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로 나눴을 때의 그 목 부분에 해당하겠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공간이 없어서 이 위에 qx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x-4를 밖으로 분배법칙 해주면 이 x-4 얘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하기 12 이거 정리해주면 2x-8에다가 더하기 10 해주면 더하기 4 얘가 지금 몫이에요. 얘가 몫이고 얘가 뭐예요? qx 아까 전에 qx가 얘였죠. qx로 나누어졌을 때 얘가 몫이고 지금 여기가 나머지 rx가 되는 겁니다. 그럼 R3은 여기다 3을 넣어주면 36 곱하기 3 곱하기 1 즉 108이고 Q3은 얘가 Q3이에요. 아까 전에 쌤이 위에 지웠는데 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3 곱해주면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와 얘의 합을 구해달래요. 5번 105가 정답이 되겠죠. 23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 0이 A이고 1,0이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C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은 0과 1 사이인 직선이 원C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AP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Q, 선분 BP와 선분 O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삼각형 OBR의 넓이가 16분의 3일 때 기울기 M은 P분의 Q가 된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O는 원점이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AB를 양끝 점으로 하는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 C가 있는데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이 직선이 A가 아닌 다른 교점을 P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AP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5대 3이면 이쯤 되겠죠? 이 외분점을 Q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선분 BP와 선분 OQ의 교점을 R이라고 해주세요. 이때 OBR, 이 밑에 삼각형의 넓이가 16분의 3일 때 기울기
이 m의 기울기는 p분의 q가 된다고 했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먼저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 위에 점을 찍었을 때 원주각은 항상 90도를 이루죠. 그리고 지금 이 선에 평행하게 여기를 수선이 발에 내려줄게요. 여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1대 2가 돼요. 즉 얘를 K라고 놓아주면 얘도 K라고 놓아줄 수 있겠죠. 1대 2 닮음이므로 다음과 같이 놓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5대 3이라는 것은 5K, 3K, 5K, 3K에서 빼주면 서로 2K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3K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다음, 지금 얘와 얘도 닮음이에요. 그러면 5R 대 RQ가 1대 3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이따가 쓰도록 할게요. 먼저 P의 좌표를 A, B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Q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A, -1,0과 A, B, P의 점을 5대 3으로 외분. 그러면 5-3분의 대각선 곱해주고 대각선 곱해준 다음에 빼주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3을 빼주면 플러스 3이 되죠. 분모는 2가 될 테고 2로 써줄게요. 여기도 2분의 대각선 5b 대각선 곱하면 0인데 0을 빼줘봤자 의미가 없죠. 얘가 지금 Q의 좌표가 됩니다. 다음 원점 5에서 아까 전에 여기가 1대 3이라고 했죠. 원점 0,0과 Q 이 점을 1대 3 내분점이 R이에요. 1대 3 내분점. 그러면 R은 1 더하기 3분의 대각선 곱해주면 2분의 5A 더하기 3 대각선 곱해주면 0이네요. 더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4분의 1 더하기 3은 4죠. 4분의 1이랑 대각선 곱해주면 2분의 5B 3 대각선 곱해주면 0이어서 의미가 없죠. 얘는 4고 자 분모 분자의 4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R은 우리가 8분의 5A 더하기 3, 8분의 5B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R의 Y값이 8분의 5B라는 것은 이 높이가 8분의 5B라는 거죠.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1이에요. 1 곱하기 8분의 5B 곱하기 2분의 1이 5BR,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이 넓이의 값이 16분의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B는 16분의 5가 역수로 가서 곱해주면 5분의 16 곱해주면 5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분의 3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에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 a,b가 이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죠.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b가 몇이었죠? 5분의 3. a제곱 더하기 25분의 9는 1. 가서 빼주면 25분의 16. a는 풀마 5분의 3인데 여기서 a값과 b값이 지금 1사분면에 있어서 둘 다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해서 원의 방정식도 꺼내고 범위도 구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5분의 4.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얘가 5분의 4, 5분의 3인데 m의 기울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가량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을 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5분의 4 5분의 9분의 5분의 3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고 3으로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기울기 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P분의 Q, P는 3이고 Q가 1인 상황이죠. 서로의 합은 4,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함수의 fx는 다음과 같고 합성함수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먼저 fx를 그려줄게요.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2-x 2에서 기울기 -1로 내려와주고, 다음 2에서 4까지의 정의 여길 때는 얘네가 2x-4죠. 2x-4는 일단 2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4를 대입했을 때는 y값이 4네요. 그리고 여기 y절편은 저기 밑에 -4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먼저 이 식이 여기가 2-x예요. 그리고 여기가 2x-4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0에서 2, 2에서 4로 우리가 구간을 나누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0에서 2, 2에서 4 구간으로 나눠줘서 이 2-x를 여기다 써줘요. 0에서 2 사이일 때 2-x였죠. 그리고 2에서 4 사이일 때 2x-4였어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선을 뚝 잘라줘서 여기 2x-3면 여기도 2x-4죠. 그리고 여기 하나의 구간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가운데니까 닮음으로도 알 수 있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길이가 1이고 x좌표는 3이죠. 잘못 썼네요, 쌤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게 ff, 이 합성함수 그래프 식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식을 써주면, 자, 얘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2-2-x 정리해주면 -2는 2랑 없어지고 x만 남게 되겠네요. 얘가 0에서 2 사이일 때예요. 지워주고, 다음 2에서 3 사이일 때 여기서 등호를 둘 다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하 쪽을 빼주고 이상 쪽에 등호를 넣어줄게요. 이때는 2x-4를 x에 넣어줘요. 그러면 옆에다 써주면 2-2x-4는 -2x 더하기 4 돼서 더하기 6이 되겠죠. 여기도 지워서 깔끔하게 쓸게요. x -2x 더하기 6. 이 구간에 3과 4 구간에서는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4라고 썼는데 지워졌나 보네요. 대입을 해주면 2x-4 -4 그러면 4x-8에다 마이너스 4 해주면 -12. 4x-12가 3에서 4 구간입니다. 그러면 fx를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게요. 자, 0에서 2 사이일 때는 y는 x, 2에서 3 사이일 때는 -2x 더하기 6, -2x 더하기 6, 6에서 쭉 내려와서 기울기가 -2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3에서 4 사이일 때는 4x-12, 저 밑에서 쭉 올라와서 기울기가 4인, 우리가 x에 4를 대입해주면 4, 4, 16에 -10 해주면 4, 4까지 올라가겠죠.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비율이 안 맞네요. 6이 좀 더 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원래의 fx가 어떻게 그려졌었죠? 0에서 2 사이일 때 2-x 이렇게 그려졌었고 2에서 4 사이일 때 2x-4 밑에서 기울기 2로 그리고 4 대입했을 때 8-4는 4, 4까지 증가를 했었죠.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이때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교점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여기도 포함이죠.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셋. 그래서 3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두 집합 A는 16의 약수 그리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X가 공집합이면 안 된대요. 즉 A의 부분집합 공집합을 제외한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게 S인 거죠. 자, 이때 함수가 S에서 A로 그리고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fx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A는 1, 2, 4, 8, 16이고 X는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개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빼기 1개 이거를 우리는 S의 원소 개수라고 해줄 수 있겠죠. NS는 그러면 32-1, 31 기억이 참이 되겠죠. 니은 fx는 1을 만족시키는 집합 x는 1이다.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우리가 fx로 나오기 때문에 부분 집합 중에서 1을 가장 큰 원소로 갖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겠죠. 다른 원소가 섞여 있으면 가장 큰 원소가 다른 애가 돼버려서 얘를 우리가 f를 해줬을 때 1로 나오겠죠. 니은 참이네요. fx는 8을 만족하는 각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96이다. 가장 큰 원소가 그러면 얘네가 8로 나온다는 것은 여기 가장 큰 원소를 8로 가져야 돼요. 그럼 8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고 16은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1, 2, 4는 들고 있어도 되고 안 들고 있어도 돼요. 이 상황에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그 집합들에서 8을 무조건 들고 있는 애들은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2의 세제곱계를 만들 수 있어요. 8을 무조건 들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계인데 걔네들은 전부 다 F를 씌워줬을 때 가장 큰 원소가 8이겠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다 8로 나오겠네요. 우리는 지금 8로 된 애들로만 문제를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럼 개수만 집중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8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끝이네요. 네, 8을 안 들고 있을 수가 없죠. 나머지는 들고 있어도 안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8 곱하기 괄호가 필요가 없었네요. 2의 세제곱 8은 64. 아,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모든 원소의 합이네요. 그러면 일단 8은 다 더해줬고 8은 전부 다 더해줬고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8을 전부 다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4는 들고 있어도 안 들고 있어도 되는데 들고 있는 모든 애들의 개수를 세줄게요. 그러면 4 곱하기 4를 무조건 들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원소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2를 들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 4 원소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제곱 그리고 1을 무조건 들고 있는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 개수는 2,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제곱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8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8은 그래서 8을 들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개. 다음 이제 8을 생각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4를 무조건 들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제곱. 마찬가지로 2를 들고 있는 것도 2의 제곱. 1을 들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도 2의 제곱개가 되겠죠. 그러면 88, 64 더하기 분배 법칙 해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7 곱하기 2의 제곱 4, 64 더하기 28, 92가 되죠. 96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였네요.
수학하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